안녕하세요. 5살 아기 엄마 10살 연상 신랑을 두었습니다. 사건은 2018년 여름입니다. 신랑은 몸을 쓰는 일을 하고 늘 퇴근하면 컴퓨터를 잠깐 보다 잠드는 게 일상이던 그 어느 때 새벽 내내 시끄러운 소리에 신랑 방을 들어가 보니 당시 땡땡TV라는 것을 보다가 잠들었더라고요. 그러려니 하던 찰나 풍선 남은 개수를 보고 현질을 하는 것을 알고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몇만원 선이었고 신랑이 컴퓨터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터치하거나 방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생활, 취미, 각각의 시간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에 컴퓨터 두고 자유롭게 하며 담배도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던 6개월 뒤 2019년 3월 그간의 일을 하며 낮에 방송을 보며 현질을 무려 2,200만원치를 한 게 들통났습니다. 그간의 카드값도 너무 많이 나가고 몇 차례 신랑에게 물었으나 애기 놓고 청약, 저축성 보험 등 돈을 알뜰하게 모으던 신랑인데다 허튼 돈을 쓰거나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성격이기에 믿었습니다. 신랑은 애초에 저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더라고요. BJ와 쪽지로 아내가 집에서 못 보게 하니 이제 낮에 방송해달라며 나와 약속을 한 다음 날에 사이트에 남겨져 있는 흔적. 참을 수 없어 시댁에 갔으나 시집 가지 않는 시누이 2명이 저를 말리더군요. 시어머니, 아버지 아시면 쓰러진다고요. 우리끼리 해결하자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뭘 어떻게 해줄까? 돌아온 답변은 이것이 다입니다. 물론 자기 아들 불렀다 앉혀놓고 자초지종 묻거나 따지거나 잘못되었다 한마디 여태 없으셨습니다. 친정에서도 엄마가 돌려보내더군요. 자기가 여태 봐온 사위는 그런 사위가 아니라고 믿어보자고 용서하자고 그럴 때 오갈 데 없고 내 편 하나 없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솔직히 제대로 된 위로라도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받았더라면 저도 잊고 살았을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잊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고요? 없이 시작한 결혼에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애기 오기 전 겨울 전에는 보일러 한 번 튼 적 없이 집에서도 입김을 불어가며 지냈고요. 애기 놓고 그 흔한 조리원도 돈 아깝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영업용차 새 차도 뽑고요. 차곡차곡이지만 돈도 모으며 살았는데 그렇게 밀린 값을 다 처분하니 남는 게 없더군요. 그렇게 이쁜 짓 하는 아가 보며 허벅지 찔러가며 버티던 그때 2020년 3월 신랑은 그때 카드로만 현질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카드론 대출까지 내어 했던 걸 갚고 있더라고요. 사천을 받았고 제가 알았을 땐 2천에서 700만원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도 안 찼죠. 그래요. 어쩐지 늘 내가 돈을 헤프게 쓰니 알뜰하지 못하니 장을 너무 많이 본다니 내가 생각을 해도 나만큼 돈을 안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 먹고 안 입고 친구도 만나고 3, 4만원이나 였는데 자기 대출금 한 달에 몇백씩 나가니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들다고 신랑한테 터놓아도 너도 나랑 똑같이 자기 월급만큼 벌어오고 나서 힘들다는 얘기 하라고. 집에서 놀고 돈 한 푼 안 벌다고 육아도 혼자서 알아서 모두 해결하고 돈도 몇백만원씩 벌어오지 못하는 저를 탓하는 신랑입니다. 얼굴 이쁜 애가 날씬하고 부지런하고 능력도 있어서 돈도 잘 번다 그 소리를 며칠 전에도 들었네요. 안 그래도 나보다 어린 20대 초중반 BJ와 비교당하는 것 같아 주눅이 들 대로 들고 자존감이라고도
바닥을 치고 없는데 정말 털끝만큼도 쓸모없는 제 자신이 살아온 32년 모두가 후회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쁘지는 않지만 못생겨서 못 봐주겠다 얼굴상도 아니고 몸도 키는 안 크지만 155에 46kg 능력이라는 부분도 다소 동의가 하기 힘들어요. 결혼할 때 제가 모은 돈으로 거의 집 전세 마련을 하다시피 했고 혼수도 친정에서 도와주었고요. 애기 놓기 전까지도 여기저기 일하고 친정에서 도와주는 돈으로 저도 제 몫은 했으니까요. 애기를 놓으니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 키웠고 그간의 돈을 못 번 부분은 인정합니다. 물론 신랑이 결혼하고 한 달도 빠짐없이 월급을 갖다 준 점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친정에는 안 들어도 시댁에는 추석이고 설이고 적게는 40, 80의 돈을 드리면서도 그 월급을 저는 한 번도 마음 놓고 써본 적도 없고 쓰는 만큼의 배로 서러움을 받으며 최소한만 써야 했습니다. 장 보면 장 많이 본다. 로션 그냥 제일 싼 거 쓰면 안 되냐. 제가 손 닿는 곳곳마다 제 해품의 천지였고 보일러 떼면 보일러 많이 뗀다. 에어컨 쓰면 에어컨 많이 쓴다. 주유 넣으면 주유비 많이 나간다. 집에도 못 있고 차 끌고 나가지도 못하고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 주놓고 저는 집 주차장에 시동 끄고 하원할 때까지 잔 적도 많습니다. 그래, 신랑은 저렇게 박혀버린 사고는 못 고쳐도 빚 갚고 BJ만 다시 안 보면 끝인데 뭐. 다시 처음부터 잊어가자 마음 먹었죠. 집에서 피는 담배도 이골이 났지만 밖에 나가서 피우는 조건으로 합의했고요. 그런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신랑은 여전히 밖에서 일하는 동안 BJ 방송을 시청하고 카드 포인트를 끌어모아 풍선을 쏴줍니다. 몇 개 안 되지만 쏴줍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알았는데 포르노도 다운받아 늘상 보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피우던 담배도 조금만 느슨해지면 어느새 화장실에서 늘 그렇게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신랑. 3번이나 BJ 안 보겠다는 약속을 모두 어긴 신랑. 집에서나 애나 보지 능력도 없는 제가 항상 불만인 신랑. 제 잘못이 어디에 있으며 더 참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남자들은 그냥 다 보고 하는 건데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절대로 담배만은 못 끊는다는 신랑. BJ도 못 끊겠죠? 애는 엄마 손을 갈수록 더 필요로 하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저 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혼보다는 일하는 게 100배는 더 걱정이에요. 신랑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니까요. 그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